제가 최근에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김정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 3,000명 회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적어도 3,000명은 저희가 회원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VON이 그리고 MPK가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VON과 함께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할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명예의 전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저의 강력한 히든 카드 김광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꼭 여기 좀 앉아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김 박사님한테 도대체 지금 국정원에서 너무 애매모호한 언어를 쓰면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걸 좀 꼭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맥락으로 초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김광인 박사님의 박사 논문이 북한 권력 승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꼭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나온 북한 관련된 논문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명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권력 승계에 관한 그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 박사님보다 지금 북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정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 좀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참 조심스러운데요. 권력자들의 스트레스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특히 이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의 경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 특히 그것을 분정한다거나 그걸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 밖의 얘기인 것 같아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유로 동생 김여정에게 권력 일부를 양도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좀 질병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그 건강 문제하고 스트레스는 별개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건강 문제가 맞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업무 조정 이런 개념을 썼다면 이제 얼추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위임 통치라고 하는 조금 좀 과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위임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론에서 가장 ABC가 뭐냐면 권력은 그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북한 같은 수령 체제에서 권력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인하고도 안 나누잖아요.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고요.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그렇죠. 할극이 벌어지죠.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하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복이 아니라 동복이라고 해서 나눠준다? 좀 상식이 안 맞죠?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과 연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렇게 생기냐면 김정은이 이렇게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 때문 아닙니까? 유일사상 10대 원칙. 10대 원칙은 이제 사실은 그것이 혈통승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혈통승계를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팜프렛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 본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지 그 논리에 의해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먼저 김정은을 택하고 나서 그렇죠.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그렇죠. 것으로 정당화의 논리로서 10대 원칙 제10조 2항이 나오죠. 이 항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10조 2항이 이제 2013년 6월에 개정을 하면서 전에 없었던 조항을 삽입했는데 우리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이 구절이죠. 거기에 이제 백두의 혈통이란 말이 나오죠. 당시에는 이제 장성택을 향한 굉장히 강한 경고성이 들어있었는데 아무튼
북한의 수령은 김씨 일족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거죠. 최근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게 돌아다닐 때요. 중국에서 김여정이 아니라 뭐 그 삼촌인가요? 형, 김정은의 형. 김정일 형 말고요. 아, 김평일이? 김평일 삼촌. 예. 한테 권력을 주는 걸로 동의했다. 뭐 이런 찌라시도 다녀요. 아,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난센스죠. 중국이 뭐 북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김평일한테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박사님이 원래 제로라는 단어 안 쓰시는 분인데. 북한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수령체제, 세습체제의 최대 희생자가 김평일입니다. 김평일은 사실은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었지만 생불 여사였어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희생자였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비린내 나는 복수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북한의 지금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옹립할까요? 아마 그 권력 그 승계 서열에 놓고 본다면 김평일이 제일 꼴찌가 될 겁니다. 오히려 그냥 가족이 아닌 사람 포함해서. 그렇죠. 차라리 수령체제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김평일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여정이 적절하다고 봤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어요. 김정은의 형이 있지만, 정철이라고 형이 있지만, 그건 김여정보다가 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꼭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단 김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렇게 됐다면은 북한이 상당히 뭐 핵이 있다더니 이런 얘기를 해도 약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핵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북한의 이제 가장 핵심은 그 1인 체제에서는 1인 그 최고 권력자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인데 지금 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자기들이 진단을 해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서 자기 나름의 안전장치로서 김여정 후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박사님 오늘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 질문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때 한 10분 정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미 이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거 질문할게요. 그런데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세칙까지 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뭐 외운 게 아니라 저는 뭐 공부하면서 특별히 외운 건 없습니다. 자주 보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와, 저는 이런 그 경지, 김관임 박사님의 경지에 대해서 다시 단복을 하고요. 가장 이렇게 그 과장이 적은 그리고 guessing, 그러니까 추측이 적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널리즘에 오래 계셨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그 학자로서도 상당히 엄정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박사님 보시기에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망설도 별로 긍정은 안 하시는 거네요. 김정은 사망설을 그 얘기를 하려면요. 지금 북한 그 TV나 또는 뭐 북한 선전 매체에 나오는 눈으로 확인되는 김정은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군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죠. 지금 계속 가짜설 같은 게 나오고 있죠. 가짜라면 뭐 대역인지 뭔지 또 어떻게 해서 가짜가 만들어졌는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죠.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사람들이 늘 이렇게 가짜설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굳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면 되는데 살려놓고 김여정한테 이임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업무를 조금 경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북한 경우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1월부터 당대회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북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업무 조정을 통해서 위임 통치가 아니라 업무 조정을 통해서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좀 그 여지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우리 이제 국정원이
예, 국회 브리핑을 하면서 조금 베이킹 파우더를 친 것 같아요. 부풀린 건가요? 네. 스트레스 굉장히 뭐 대변적인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대회라는 것은 80년 이래에 당대회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7차 당대 했었죠. 당 대표자 말고 아니, 대표자회는 임시 전당대회 같은 것이고 예. 2016년 5월에 16년에 예. 7차 당대 했고 그러니까 16년 만에 36년 만에 예, 36년 만에 당대회를 연 거예요. 예. 예.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당대회를 못 했었죠. 김정일 36년. 치세에는 당대회를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16년 당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당 대회를 예. 새로 열게 됐는데 김정은이 왜 아버지가 열지 않았던 당 대회를 열게 된 김정은이 겁니까? 조금 용감하죠. 김정일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당대회를 열어서 뭔가 이렇게 내놓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당대회를 못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격식과 무슨 뭐 규범이 매일 필요가 그럼 있겠는가라는 박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생전 그런 이제 이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지 않던 그런 언술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실패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도 지금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런 문제를 좋게 해석하면 김정은이가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데 사실은 북한 내부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옛날에 알던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된데 김정은 나름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제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사는 어떤 그런 생활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오히려 김정은이 적응을 한다. 그건 뭐 좋게 해석하면 또 좋은 시그널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김정은이 다소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여정과 뭐 권력을 나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체제가 약해져 있다라는 것은 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뭐 세습 체제가 저는 이제 3대 세습 체제가 오고 70년 저런 체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기적이다.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체제입니다. 그렇죠. 예, 저런 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수령의 지위 권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조선 왕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조선 왕 비교가 안 되고요. 네로 황제도 비교가 안 되고 그렇죠. 칭기스칸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신적인 말 그대로 신적인 그런 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약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권력 승계 연구하셨는데요. 그 권력 승계가 김일성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지도자, 뭐 대한민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승계될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북한 같은 경우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수령 체제, 달리 말하면 세습 체제죠. 김씨 수령 체제, 세습 체제가 종식이 돼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핵 문제부터 인권 문제, 하다못해 마약 위조 지폐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령 체제, 세습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통일 문제도 그것이 해결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거의 배터리가 다 됐다고 봐요. 예. 저도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열렬히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한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